로키닉스 8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2세 15페이지 동적 라이브러리 지원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이제 언급한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기술이 수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눅스는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이제 파생되었다. 그러니까 리눅스는 유닉스 계열이다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대 운영체제, 현존하는 그 운영체제 효시를 시작점을 유닉스로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수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특징이 이 동적 라이브러리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적 라이브러리가 도대체 뭐냐를 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부터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게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도서관. 그러니까 뭐 대학교라든지 학교에 보면 이제 도서관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 도서관의 역할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의 목적은 뭐냐면, 개인들이 일일이 그 수많은 책들을 구매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다량의 책을 구매를 해 두면 그 책을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여해서 보는 형태가 이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면 어떤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글 그 문서 프로그램 아시죠? 예, 프로그램이면 그걸 동작하기 위해서는 뭐 이만큼 어떤 뭐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표 만들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꼴을 바꾼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모두 만들어서야 되고, 만약에 그걸 포함한 용량이 500메가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스톨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프로그램 설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용량이 있어요. 만약 500메가다 그러면 디스크에 500메가의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그런 기능들을 다 내장을 하고 그 기능이 내장된 프로그램을 일단 디스크에 설치하는 형태대로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인스톨레이션을 해서 디스크 설치 500메가라고 합시다. 자, 이 한글이라고 비슷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MS 워드라는 게 있죠. MS 워드. MS 오피스 계열에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 오피스도 뭐 거의 동종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문서 작업을 하고 문서 편집을 하고 뭐 표 만들기 같은 거 다 됩니다. 예를 들어 MS 워드도 내가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디스크에 설치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저도 용량을 정확히 모릅니다. 자, 500메가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뭐 예를 들어 한글 2025라고 하겠습니다. 한글 2025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뭐 MS 워드 최신이 오피스 2000이라고 합시다. MS 워드 2000을 쓴다고 하겠대.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게 되면 약 일기가 약 1000메가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설치했다 그러면 디스크 1000메가바이트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가만히 봤더니 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표 만들기 기능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글에도 또 표 만들기 기능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 내부에 만든 코드를 짠 것 중에 자, MS 워드도 표 만들기 기능이 있더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한 200메가 정도 차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200메가, 여기도 200메가. 사실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동종의 프로그램 두 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낭비된다라는 거죠, 공간을.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공통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을 만약에 운영체제에 내장을 하는 거 봐. 예를 들어 리눅스에는 이제 그 라이브리 있잖아요. lib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뭐 디렉토리 분석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200메가를 그냥 운영체제에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글을 깔 때, 300메가만 설치를 하면 되고, MS 워드도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300메가만 설치를 하면 되겠죠. 이미 이 표 만들기 기능은 운영체제의 특정 공간,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질적인 거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1000메가가 필요한데, 200메가 운영체제 깔고 각각의 300메가, 300만 깔면 되니까, 800메가만 800메가 공간으로도
두 개의 품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공통적인 공간, 아니, 공통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모아놓은 이 루틴들, 특정한 기능을 모아놓은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라이브러리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적 라이브러리 지원해야 되는데, 자, 일단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루틴, 수행할 어떤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라이브러리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만들기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뭐 문서 편집기에서 그 기능을 모아놓은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시에 라이브러리 중에 필요한 루틴을 받아 링크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라이브러리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 그 동적 라이브러리, 정적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내에 다 이렇게 무조건 그 램에, 그러니까 그 일체형으로 포함시키면, 그걸 우리가 정적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지금 이 책에 언급된 거는 이제 동적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정적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같이 실행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동적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일단은 그 폰 만들기 기능을 램에 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능 빼고 꼭 필요한 기능만 수행이 되는 거. 만약에 표 만들기 기능이 필요하다. 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무조건 그 관련 기능이 램에 로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 램으로 이렇게 상주하는 그런 형태를 동적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거는 동적 라이브러리. 일단은 이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원래 유닉스 처음 설계됐을 때는 디스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지금처럼 1기가가 500메가, 500메가의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 1기가가 필요한데 200메가의 공통된 공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만약에 운영체제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200메가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300메가, 300메가를 깐다라고 하게 되면 200메가의 공간을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일단 라이브러리는 사실 초창기의 이 라이브러리는 하드디스크, HDD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램에도 영향을 줍니다. 램에. 즉, 또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무조건 그 기능을 하는 녀석이 램에 로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지 않아. 일단. 쓸지 안 쓸지 몰라. 그러면 그 기능을 뺀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기능만 이제, 실행이 되도록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포함시키는 거 우리가 정적 컴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적 라이브를 넣어서 프로그램에 내장시킨 걸 정적 컴파일이라는 거. 동적 컴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능을 뺀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넣어놓고 나중에 중간에 이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그때 메모리를 올린 상태. 물론 단점과 장점은 명확합니다. 정적 컴파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메모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 기능까지 로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모리는 많이 필요하지만 속도는 빠릅니다. 그 기능이 필요한다고 하면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동적 컴파일, 동적 라이브러리 형태는 일단은 메모리는 좀 상대적으로 덜 차지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로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호출하게 되면 그때 메모리를 로딩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 성능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동적 라이브러리를 한다고 해서 정적 라이브러리를 이 기반으로 실행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쨌든 거의 동적 라이브러리 대신에 동적 라이브러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적 라이브러리 지원이 이 운영체제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정리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루틴들을 모아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은 이 라이브러리 중에 필요한 루틴을 일단 링크를 시킨다는 거죠. 이 기능을 호출했을 때 여기서 가져와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행 파일에다가 아예 그냥 미리 로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은 메모리에 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걸 포함시키게 되면 메모리도, 시행 파일도 커지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계열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공유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적 라이브러리, 아까 말씀드렸죠. 정적 라이브러리는 네, 컴파일 할 때 프로그램에 이렇게 미리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같이 로딩이 되는 형태고요. 동적 라이브러리는 실행 파일, 실행할 때 내부에 두지 않고 일단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초창기에 이 동적 라이브를 리눅스나 유닉스에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면, 일단은 초창기 유닉스 계열들은요, 디스크가 상당히 지금이야 뭐 몇백 테라도 이상 기본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초창기에 유닉스가 등장할 때는 디스크도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명령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뭐, 일단 디렉토리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명령어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LS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현대에서 보여주는 명령어.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복사하는 아까 뭐 이전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명령을 찾는 게 이제 위치거든요. 뭐 위치, 뭐 ls, 위치 cp, 뭐 위치, 뭐 mv 막 이런 명령어들.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스크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cp라는 명령을 쓰려고 하면 cp가 1메가야. 자, mv라는 명령을 쓰려면 mv도 1메가야. 그러면 cp라는 명령어, mv라는 명령어 두 개를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2메가의 디스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봤더니 CP에도 공통적으로 쓰는 파일들이 있고, MV에도 공통적으로 쓰는 파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통적인 분모를 따로 이제 넣어주자. 그게 이제 LIB입니다. LIB. 최근에 뭐 LIB 64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인데, 이게 LD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시고, LDD가 뭐냐면, 특정한 명령어가 참조하는 이 동적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2급 영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뭐 링스 마스터 1급에서 다루는 건데, 일단 뭐 영상이니까 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cp라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 만약에 지금 cp가 USR의 빈 밑에 cp가 있거든요. 얘가 참조하는 동적 로업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LDD 하시고 USR의 빈 밑에 CP 찍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MV가 참조하는 동적 라이브를 알고 싶다 그러면 LDD 하시고 절대 경로로 USR의 빈 밑에 MV 찍어 보시면 이 각각의 명령어들이 참조하는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잘 보시면 공통적인 것들이 제법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VSDS, 뭐 LIB, SNS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지금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런 명령, 이게 만약에 동적 라이브로 안 돼 있고, 각각 실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각각 프로그램에 다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디스크의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면 디스크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적 라이브를 지원하게 되면 1차적인 거는 디스크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메모리도 어느 정도 절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동적 라이브를 지원하는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업 다음에 랭킹 2로 꼽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개념 한번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 중에 이제 가상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솔이라는 건 이 명령어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터미널 창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상 콘솔. 자, 가상 콘솔은 나오죠. 하나의 모니터를 장착한 시스템에 여러 개의 가상 화면을 제공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눅스에서는 기본 6개의 콘솔 창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 Alt F1서부터 F6번까지 총 6개의 텍스트 기반 로긴 창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창기 유닉스나 이제 리눅스가 등장했을 때는 지금 제가 실습 환경으로 보여드린 걸 우리가 윈도우 환경, 정확하게 X 윈도우 환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윈도우 환경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콘솔 모드, 보통 이제 콘솔 모드, 텍스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만 지원했고요. 지금도 그걸 쓸 수 있냐? 예,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로킹스 8 기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후라는 명령을 이렇게 해보시면, 또는 이제 TTY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TTY. 자, 그러면 이제 창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일단은 후라는 명령은 누가 로그인했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TTY는 현재 터미널 사용된 이 TTY가 이제 DV PTS용은요. 이렇게 보통 이제 외부에서 로그인했거나 지금처럼 엑스윈도우에서 터미널 열 때 이렇게 창을 뜻합니다. 자, 여기 후라는 명령 기준 한번 설명드릴게요. 후라고 보면 hit 0이라고 SE
T0 하시고 로긴 스크린 있고요. 그 다음에 TTY2라고 되어 있죠. 이 TTY2가 뭐냐면 터미널 타입 2번입니다. 지금 이 로키닉스 8은 조금 독특한 게요. 옛날에 초창기에서는요. 일단은 리눅스가 부팅한 다음에 엑스윈도우가 띄워야 되기 때문에 엑스윈도우가 컨트롤 알트 F7번. 그러니까 이 교재의 설명을 좀 부연 설명드리면 초창기에는 엑스윈도우 없던 시절은 컨트롤 알트 F1서부터 F6번까지 6명을 로그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엑스윈도우를 쓰다 보니까 엑스윈도우가 부팅이 시 이렇게 떠버립니다. 떠버려서 초창기에는 F7번에 있다가 한때는 컨트롤 트 F1번 창에 있다가 지금은 F2번 창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좀 두 개가 좀 로그인이 되어 있다. 후는 현재 시스템의 로그인한 사용자를 확인하는 건데 신영은요, 로그인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하나 떠 있습니다. 로키 파일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실습이 만약에 하실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트 F1 창을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이제 처음 실행했을 때 로긴 창이 떠 있습니다. 로긴 창이 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전에서 그렇게 배포판을 만들 때 이렇게 설정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실습하던 창은 컨트롤 F2번 창입니다. 컨트롤 F2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 TTY2가 지금 요 실제 실행된 창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 Alt F3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번 누르면 지금 이제 이게 글자가 잘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뭐 로킹스 8.10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로gin이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유닉스는 이렇게 로긴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 뭐 계정을 지금 미리 설치할 때 만들어 놨거든요. 잠깐 한번 로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세인이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한번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후라고 입력해 보면 지금 포세인 사용자가 TTY3 터미널 타입 3번에서 로그인된 걸 확인이 가능해요. 잘 안 보시면 원래대로 갔습니다. 컨트롤 타입 2번 창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후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지금 TTY3 터미널 타입 3번입니다. 즉 저게 의미하는 게 컨트롤 Alt F3번 창. 사실 초창기는 컨트롤 창을 쓰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키를. 그냥 옛날에 Alt F1서부터 F6번을 썼는데 이 윈도우가 등장을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여러분 창 빨리 닫을 때 Alt F4 이렇게 창을 닫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Alt 키 조합으로 뭔가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게 유닉스나 리눅스도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Alt 키만을 가지고 창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컨트롤만 이렇게 컨트롤 키까지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X 윈도우가 없는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Alt F1서부터 F6번까지 이렇게 컨트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컨트롤 F3번, 뭐 쉽게 말씀드리면 F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로gin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서버 운영 체제다 보니까 여러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뭔가를 텍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어, 예,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가상 콘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2번 다시 가고, 예, 다시 책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눅스 설계 자체가 예, 6개의 창을 제공을 하고요. 컨트롤 알트 F 한서부터 F6번까지 6개의 텍스트 로긴 창을 지원해서 6개의 계정을 로gin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초창기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엑스윈도우를 좀 썼기 때문에 엑스윈도우는 컨트롤 F7번서부터 이렇게 12번까지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로키 8 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무의미해지면서 그냥 첫 번째 창에 X 윈도우로 그냥 컨트롤 F 할당을 하고 그런 형태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배포판마다 약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킹스 8은 F1, F2에다가 직접 X 윈도우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설명 나옵니다. 그냥 창전할 때 초창기에는 Alt키 조합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컨트롤까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엑스윈도우 자체적으로 Alt키를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 콘솔이 이제 어떤 기능 뭔지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는 기능. 예. 자, 이 파이프라는 거는 뭐냐면,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세서 통신 기법 중에 하나랍니다. 이 프로세서란 영어 말씀드렸죠.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녀석을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프로그램, 명령어, 유틸리티는 뭐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이프는 뭐 뒤에 이 책에 1급은 나오는데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세스 통신을 IPC라고 부릅니다. Inter Process Commun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세스 통신 중에 거의 초기적인 기능을 하는 게 이 파이프예요. 이 파이프는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사용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령어와 명령어를 조합할 때 씁니다. 이 파이프의 기능은 앞선 명령어의 결과를요, 뒤에 명령어의 입력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선 명령어의 결과를 뒤에 명령어에 입력으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파이프는 프로세스 통신에 도입한 것으로 어떤 프로세스, 앞선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선 명령어의 출력. 출력을 다른 프로세서 뒤에 있는 그 명령어의 입력으로 쓰이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에서는 파이프 기어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세로 바를 버티컬 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최근 키보드들에서는 그냥 이렇게 버티컬 일자로 나오는데 구멍이 뚫리는 게 앞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쓰는 실제 생활 쓰는 파이프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뭐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의 목적은 뭐냐면 밖에 있는 뭐 수도라든지 가스를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파이프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맞습니다. 흐름을 이쪽으로 가져올 때 쓰는 게 파이프인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선 명의 결과를 뒤에 명령어에 입력을 이렇게 보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여러 개를 써서 조합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파이프 타를 타고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명령어 사이에 요 버티팔 바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지금 제 거 노트북도 그냥 일자로 나오는데 몇몇 키보드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같은 기호로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용해 보겠습니다. LS하고 모아. 그러면 LS한 명령을, 모아, 아직 명령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 페이지씩 출력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트라는 명령을 정렬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이게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디렉토리 분석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리눅스에 보면 최상위 etc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ls 하고요. 슬래시하고 etc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일단 뭐 명령은 안 배우셨지만, 저게, LS는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리스트. 저 명령어는 특정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슬래시 etc라는 거는 뭐냐면,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루트 밑에 있는 EC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달라는 거고, 엔터를 빵 치게 되면 쑥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볼 수가 없게 되죠. 물론 지금이야. 이 엑스윈도 환경에서는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 끌어올리시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콘솔 모드 한번 봅시다. 이 엑스윈도 쓰지 않으시죠? 자, 컨트롤 탭 또 3번 창 이렇게 가시면, 자, 이 사용자가 한번 해볼게요. 더 길게 볼까요? 자, 옵션 아직 안 보셨는데, ls 옵션 중에 마이너스, 이렇게 L 옵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L 하면 길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ls 마이너스 이렇게 etc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자, 그냥 ls 하시면 파일이나 디렉토리 몇만 나오는 거예요. ls-l 하면 생성된 시간, 변경된 시간, 그다음 소유자 이런 거 같이 나오거든요. 자, 엔터를 빵 또 쳐보죠. 자, 그럼 쑥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콘솔 상태이기 때문에 스크롤 바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페이지 업다운까지 지원되는데 지금 뭐 배포반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지나간 거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차근차근 보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쓰는 게 파이프입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클리어라는 걸 쓰는데 뭐 뒤에 명령은 나옵니다. 네, 클리어는 화면을 지우고 최상단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ls-l 하시고 etc라고 하게 되고 앞부분 못 보니까 이렇게 파이프를 하는 거죠. 파이프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 입력으로 보내는 거고요. 자, 모아라는 명령, 모아는 이걸 한 페이지씩 출력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옆에서 나오다가 멈춰버립니다. 멈춰. 그 다음에 이게 뭐 스페이스가 한 페이지, 엔터가 한 줄, 큐가 종료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다시 컨트롤 F2 가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스크롤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환경을 보시면 될까요? 자, ls-atc라고 한번 해볼게요.
엔터 빵 치면 지나간 걸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ls-l et/etc 이렇게 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앞선 명의 결과를 뒤에 명령 그런데 이 뭐라는 명령도 맞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페이지씩 보여줘. 한 페이지 단위는 화면의 크기입니다. 화면의 라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엔터를 치면 한 줄씩 스페이스는 한 페이지, 종료는 Q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는 어쩔 수 없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흘러간 거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차근차근하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입력, 표준 출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명령할 때 그때 한 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표준 입력, 영어로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하고요. 표준 출력은 스탠다드 아웃풋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걸 이제 일종의 데이터의 흐름으로 봤는데, 자, 입력은 뭐 아시겠지만 특정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값이고요. 출력은 특정 프로그램이 나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입력 장치, 입력에는 뭐가 사용되냐면 키보드, 파일, 스캐너 등이 사용되고요. 출력에는 뭐 대표적인 게 모니터, 프린터, 파일 등등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한 번 더 나중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기준이 된 녀석을 선정을 했는데 입력 중에서는 키보드가 선정이 되고요. 출력 중엔 당연히 모니터, 화면이 선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입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뭐, 표준 입력이라면 뭘 뜻하는 거냐면, 키보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출력은 모니터, 화면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닉스는 일반적으로 이 표준 입력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해서 표준 출력으로 보내는 형태대로 설계를 했다. 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캔 명령 할 때 한 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 마지막이죠. 리다이렉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다이렉션이라는 거는 단어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R이는 접두사죠. 보통 일반 정에서 다이렉션,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뭐 발음은 다 똑같습니다. 뭐 보통 디렉션 하면 미국계 발음이 형태고 다이렉션 하면 뭐 영국 쪽에서 발음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뭐 다이렉션, 디렉션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이 접두사는 다시라는 뜻이죠. 말이 뭐 리메이크라든지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실생을 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메이크가 만들자 리메이크는 다시 만드는 거죠. 음악 같은 걸 A라는 가수가 했던 거, 뭐 B가 한다든지 다시 그런 거 리메이크, 리뉴얼은 뭐 백화점 같은데 가서 봄 상품을 여름 상품 이렇게 우리가 새로 이렇게 새 단장하는 걸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대로 이제 리다이렉션을 이해하시려고 하게 되면 표준 입력, 표준 출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명령어 체계는요,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준 입력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고요. 표준 입력. 음, 약자를 할 거랬네. 예, 예. 제가 쓰기가 좀 힘드니까 이게 또 약간 버그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요. 표준 입력을요. 한글 쓰기 좀 어려우니까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약자로 스탠다드를 STD라고 부르는 STD, 죄송합니다. 글자 못 써서 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표준 출력을 STD OUT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 잘 안 써지지? 음, 이거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요. STD OUT라고 부릅니다. STD OUT.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명령을 어떻게 받냐면, 자, 키보드로 또 입력이 들어왔다. 입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엔터 키를 칩니다. 그러면 엔터 키를 치면 운영체제에서 해석을 해요. 얘가 명령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일종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스탠다드 인풋은 정해져 있어요. 키보드로 정해져 있고요. 스탠다드 아웃풋은 모니터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나는 키보드 말고 딴 걸 쓰고 싶어.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 말고 딴 데로 보내고 싶어. 예, 그때 사용하는 기호가 리다이렉션 기호입니다. 리다이렉션. 자, 그래서 그리고 기호는 요걸 쓰는데요. 한번 리다이렉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리다이렉션이 뭐냐면 리다이렉션은 어떤 프로세스의 입력을 프로세스의 입출력을 표준 입출력이 아닌 다른 입출력으로 변경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키보드 말고 딴 거, 모니터 말고 딴 거,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면에 있는 결과를 파일로 저장한다거나 이건 출력 전환이고요. 또는 파일의 내용을 프로세스에 입력을 쓰는 거죠. 입력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호는 요걸 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명칭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요게 이제, 요거를 미국 사람들이 요 네모난 거 있잖아요. 우리 대괄호로 이걸 브라켓이라고 부릅니다. 브라켓.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레프트 브라켓. 얘를 라이트 브라켓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옆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모서리를 영어로 앵글이라고 합니다. 앵글. ANGL이라고 하고, 브라켓은 BRACKET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트 앵글 브라켓이고 이게 두 개잖아요. 예, 더블 라이트 앵글 브라켓.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레프트 앵글 브라켓이고 더블 레프트 앵글 브라켓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뭐 예, 저도 그렇게 발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는 쉽게 꺽쇠라고 하겠습니다. 꺽쇠. 그래서 오른쪽 방은 꺽쇠, 오른쪽 박스 두 개, 밑에 거는 왼쪽 방 꺽쇠, 왼쪽 방 꺽쇠 두 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위에 거 두 개가 출력 전환이고요. 밑에 게 두 개가 입력 전환입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캔 명령어 할 때 한번 설명을 또 나옵니다. 책에 또 뒤에 여기서 이걸 또 언급하기에는 조금 명령을 아직 안 배우시고 그래서 일단 캣에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꼭 캔 명령 할 때 설명 들어주세요. 자, 내가 프로세스 출력을, 화면 말고 딴 걸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우리가 사용자가 로그인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뭐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뭐 캔 명령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 루트입니다. 이 루트만이 돼요. 자, 후했더니 포세인 창에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LS 하면 내용 이렇게 좀 최상위에서 LS 하면 결과가 화면에 찍히잖아요. 나 이거를 화면 말고 딴 데로 보내고 싶어. 예, 그때 쓰는 게 오른쪽 방향키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호세인 사용자가 지금 3번 창에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저 상, 저 3번, 호세인이 로그인한 터미널로 보내고 싶다.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건 루트만이 됩니다. 이 루트는 리눅스에서 그, 절대 권한자입니다. 신 같은 슈퍼유저라고 보통 부르고 루트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이 설명은 지금 모든 장치는 파이로와에서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포세인 사용자가 TTY3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얘기는 다르게 뭐냐면 장치를 쓰고 있는 거고요. 저 장치에 해당하는 파일이 DV TTY3입니다. 그러면 내가 출력 기호를 저 포세인이 사용하는 터미널로 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이 현재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아닌 포세인 사용자의 모니터로 터미널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S하고 추적 전환 기호가 오른쪽 방 박스예요. 요게 화면 말고 딴 데를 전환해줘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예, 좀 전에 배웠던 이 이전 영상에 나왔던 모든 장치는 파일로 관리한다. 라는 거를 대응하면 저 장치가 DV의 TTY 3번입니다. 엔터를 꽉 치시면 이 현재 이 터미널의 화면에 찍게 되는 결과를 절로 출력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F 이렇게 3번 가시면 지금 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파란색 색깔게 거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게 루트가 보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는 출력 전환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예를 들어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일 생성입니다. 기왕 여기서 물론 뒤에 캔 명령 할 때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 LS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 또 여기다 저장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루트의 홈 디렉토리로 가볼게요. CD하고 엔터 빵 치시면요. 여기 틸드라고 이렇게 이 기호를 틸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틸드 계속 나올 겁니다.
틸드라고 불러요. 물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어대로 하겠습니다. 이 틸데, 틸데라고 하든 틸드라고 하겠습니다. 뭐 발음하는 외국 사람들이 틸데라고도 하고 저는 틸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틸드가 홈 디렉토리라고 뜻이에요. 홈 디렉토리는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일 생성 삭제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물론 루트는 파일을 생성 삭제를 못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가능한데, 개인적인 파이다라고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 하도록 권장했거든요. 홈 디렉토리도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사용자별로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D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떤 사용자들 간에 홈 디렉토리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PWD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지금 슬래시 루트라고 되어 있죠. 루트 사용자 여기가 권장하는 홈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렉토리 분석은 바로 다음 챕터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ls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일의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 결과를 그 화면 현재 디렉토리에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이 결과를 파일에 저장하고 싶다. 자, 그러면 ls 하시고요. 자, 출력자라는 기호를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뭐 a.txt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txt를 저장하게 되면 이 얘기입니다. 화면 말고 a.txt란 파일에 저장하라. 이게 출력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일단 치시게 되면 자, 화면에 아무것도 안 찍히고 여기에 보면 a.txt가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a.txt가. 이때 이제 출력 전환 기호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전환 기억. 자, 입력이 기본적으로 키보드라고 말씀드렸죠. 표준 입력이. 자, 근데 딴 걸 쓰고 싶어. 그런 경우에 왼쪽 방향 거 쓰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파일 같은 거 확인할 때 왼쪽 방향 거. 예, 캡 명령 안 배웠죠. 자, 명령 중에 이제 캣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캣이 이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캣하고요. 자, 왼쪽 방향 꼭 a.txt 하면 a.txt를 입력으로 해서 화면에 표준 출력으로 보내라 그런 뜻이 돼버립니다. 또 팡 뛰시면 이 저장된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왼쪽 방향 꺽쇠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왼쪽 방향 꺽쇠 뭐 TR이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입출력을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또 하나짜리만 볼게요. 요거는 또 말씀드리면 뒤에 캡 명령 나올 때 또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우선 읽어만 이거 요 정도만 이렇게 설명하고 뒤에 가서 보강해서 캡 명령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캣을 아셔야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오른쪽 방향은 표준 출력을 다른 출력으로, 그러니까 화면이 아니고 파일이라든지 다른 터미널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요. 지정한 출구를 출력을 전환을 하는데 파일에다가 보통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기존 내용 뒤에 덧붙일 때 쓰는 거고요. 이 한 개짜리는 파일을 덮어쓰기를 해버리거든요. 기존 거 내용을 지우고 그 내용만 들어간 형태인데 두 개짜리를 쓰면 내용이 덧붙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방향. 이 왼쪽 방향인 거는 입력을 변경할 때 씁니다. 일반적으로 생략해서 씁니다. 어, 그래서 키보드 말고 딴 걸 쓸 때, 보통 파일을 지정한다든지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짜리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입력을 대기시킵니다. 보통 이제 입력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키보드로. 그러면 그걸 대기시켰다가 지정한 문자열이 들어오면 한 번에 출력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캡 명령을 좀 배우셨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아직 캡 명령어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동적 라이브러리 이론상 봤을 때는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학하고 동적 라이브러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상고설은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명령어 조합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션 상당히 많이 씁니다. 리다이렉션.
표준 입력이 아닌 다른 입출력. 그래서 이 네 개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명령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뭐 퀴즈를 또 내드리면 꼭 아셔야 될 게 일단 동적 라이브러리 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뭐 가상 콘솔이야 뭐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 파이프가 대략적으로 뭔지 서술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리다이렉션이 좀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정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한번 뒤에 캣 예, 영역을 한번 보시고 실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리눅스의 디렉토리의 종류 및 특징은요. 네, 영상을 좀 끊고 네,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